지금 제가 제 요트를 찾고 있는데요. 어디다 파킹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어딨지 진짜. 큰일 났네. 여러분은 오키나와 기노완시 트로피칼 비치 바로 옆에 위치한 요트 정박장을 보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년 이상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 아내와 국제 결혼해서 지금도 일본 오키나와에 정착해 살고 있는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부하는 국제아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에게 심심치 않게 달리는 댓글, 두 가지 댓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제가 일본에 정착해 살면서 일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일본에 대한 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본의 실망스러웠던 점, 불편했던 점, 이런 단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반대로 제가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자연도 소개하고 또 도쿄라든지 일본의 여러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브이로그들도 많이 올렸던 건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일본이 싫으면 일본을 떠나라. 왜 싫은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느냐. 한국에 가든지 다른 나라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제가 일본에 지금 정착한 지는 만으로 1년 반이 조금 넘어갑니다만 짧죠. 긴 기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랬는데 아니 일본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영상에 대고 짓거리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댓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댓글 쓰신 분들에게 화가 나서 뭐 화풀이를 하는 영상이나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일본이 싫으면 일본을 떠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가 살아라. 왜 그렇게 일본이 싫으면서 일본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쓰신 분들 상당히 많았었어요. 요즘에 별로 없지만 과거에 저는 제 영상에서도 그렇고 라이브 때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저는 일본이 싫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네. 물론 일본에 살면서 이런 점들이 실망스럽고 불편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솔직히 국제아재 채널 보시면은 제가 경험했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관련돼서 특히 일본을 좀 제외하고 이 세 나라에 관련돼서는 장점과 단점을 좀 균형 있게 밸런스 있게 영상들을 많이 올렸었던 건 사실인데,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는 솔직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일단 한일 사태가 굉장히 커요. 한일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일본에 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했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일본 서민들, 그냥 일본 자체에 화가 났다기보다는 일본 정부라든지 어떤 우익 단체들, 그리고 한국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났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한 뭐 장점 단점을 좀 균형 있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심리적으로 일본에 대한 좋은 점보다는 일본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단점을 더 많이 얘기하게 되더라라고 솔직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솔직히 일본에 대한 장점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일본에 정착하러 왔다라면 한국과 격차가 심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야, 정말 이런 게 선진국답다. 정말 한국보다 이런 점이 훨씬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았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많이 따라왔죠. 아니, 따라온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많은 부분 이미 일본을 앞질렀고 어떤 부분들은 앞지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좋은 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올리고 싶어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사는 이유를 뭐 산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단 아내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인 아내 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제 커플들이 남편이나 부인의 나라에 살 거예요. 90% 이상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살았어요. 제3국이죠. 저희가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에 산다면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도 좀 아까웠고,
아내의 나라인 일본.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진짜 참 애증의 나라인데 애와 증이 같이 있는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좋든 싫든 저의 아내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살면은 일단은 저희 아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는 쉬울 거죠. 그리고 저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물론 이제 선진국은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한국보다 뒤처진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한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도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하기에는 뭐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뭐 한국보다는 다소 장벽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인구가 1억 2,500만 정도 되죠. 작은 시장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곳 오키나와가 좋았어요. 만약에 저보고 도쿄나 오사카에서 살으라고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살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곳 오키나와의 매력에 빠졌고 오키나와가 좋아서 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고등학생인데 일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본을 좋아한다기보다 어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일본의 게임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성격이 조금 저랑 달라요. 상당히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라 일본과 잘 맞고 한번 일본에서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랑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주를 해왔습니다. 와서 봤더니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한일 사태가 터지고 바로 이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 역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또 위축도 됐고 비즈니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지금도 걸었습니다만 이런 이유들로 저는 이제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이 정말 싫다, 죽어도 싫다, 뭐 국제화재 떠날 겁니다. 네. 그런 이유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왜 일본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적어도 3년 이상은 좀 경험을 해봐야 이런저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5년은 살아봐야 그래도 조금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짤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1년짜리, 2년짜리 자 이런 분들이 그곳의 장점이나 단점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어떤 나라에 진출해서 도전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시간들을 거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10년이 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처음 도착한 그 첫날부터 여러분들의 새로운 경험의 역사들이 쓰여진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물론 어떤 나라에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들의 생각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오랜 경험을 하신 분들일수록 그 경험치가 정답일 확률이 많겠지만 각자 자기가 처해진 그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또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군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등병은 이등병이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된 신병이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등병은 이등병대로, 일병은 일병대로, 또 병장은 병장대로, 간부는 간부대로, 장교는 장교대로, 장교도 소위, 대위, 중령, 원스타 각자 본인들이 경험해 왔던 그 현재 처해진 그 상황과 경험의 시간들 속에서 느껴지는 부분들 또 힘들거나 좋은 부분들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등병도 군대에 들어왔더니 저는 지금 신병이고 이제 3개월 차 됐지만 이런 점들이 힘들고 이런 점들은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등병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새로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그 이등병의 위치에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국제화제가 해외 생활 많이 했거든요.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국가는 다를지언정 어떤 새로운 곳에 옮겼을 때 좀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넓고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아내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뭐 1년, 2년 살면서 느끼는 것과 일본인 아내를 둔 가족의 나라에 와서 저는 진짜 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고민과 고찰과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한국 부부 아니면 뭐 단신으로 오셔서 일본을 경험하시는 부분들과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떠한 일본에 대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제가 일본에 머문 날짜를 다 따져보면 거의 3년 가까이 돼요. 뭐 연애 때부터 엄청 일본에 많이 왔고 결혼을 하고 나서 잠깐 한국에 반년 살면서도 일본에 자주 왔었고 또 필리핀에 있을 때도 일본에 자주 왔었고 특히 연애하는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제가 거의 그때는 한 5개월 정도를 일본에 머물렀으니까 그래서 그런 세월들 다 따지면 한 3년 가까이 되거든요. 자, 제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제가 영상에 대고 이렇게 떠들었던 그 내용과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뀐 대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제가 3년 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년이 지나고 보니 이게 아니었고 이거였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름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어느 나라에 가서 내가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솔직하게 느꼈던 이야기들을 저처럼 좀 하고 싶은데 기간이 좀 짧아서 온 지 뭐 6개월밖에 안 돼, 1년, 2년밖에 안 돼. 그런데 감히 내가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 길든 짧든 느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이동을 할 때 분명히 그 사람도 그 기간들을 거치면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댓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봤습니다. 이상 이야기가 재밌었거나 공감이 간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와 생각이 다르다, 그래도 무슨 1년 반 된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예의를 갖춰서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여의식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제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